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을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잡한 코너입니다. 이야. 네. 생존의 위기, 식량난, 구성원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극으로 치닫으면 어떤 진화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될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번 주에 네. 그 신PD에 대한 비난이 없군요. 아, 과연 이제 하겠지. 이거는 영화 아직 영화 소개 얘기할 때 하겠지. 그렇군요.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저는 뭐 고전 걸레 코너 물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억지로 시켜서 한다 이런 거지. 뭐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CPD를 공격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99%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라. 신PD 이제 슬슬 욕할 시간 다가오니까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입꼬리가 막 실룩실룩. 나 너무 존나 오늘을 위해 태어난 거야. 네. 시간이 갈수록 탄탄하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콘크리트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뭔가 어딘가 축축 처지고 늘어지는 신PD. 흐물흐물해지는. 흐물흐물해지는 조금 더 강직하지 않은 우리 신PD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숯불님께 이제 철근 빠진 콘크리트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보면은. 순살치기. 수살 아파트. 수살 거식이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구체적인 단어 언급하지 마세요. 왜 내가 순살 은유를 XX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은유를 성인답게 고시기는 표준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콘크리트 자, 유토피아. 흐물흐물하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이제 엄태화 감독님이십니다. 네. 뭐 이제 요번에 아마 좀 블록버스터 영화는 이제 처음 해보시는데 이전에 인투기, 가려진 시간 등등이 이제 작품이 있었고요. 뭐 나름 이제 인투기 같은 경우 인투기는 조금 맞아요. 좀 이제 관객들이나 평단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태화 감독의 이름이 좀 알려지다 가려진 시간으로 폭삭 한번 망하시고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이번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야심차게 강동원 씨와 같이 작업을 하셨었는데 그죠? 가려진 시간에서. 근데 설정 자체 좀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 그죠? 나도 둘 다 작품을 보진 못했고요. 네, 둘 다 이제 예고편만 봤는데도 예고편이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인투기 같은 경우에는 한창 그거 있잖아. 그때 네. 사이버상에서 이제 말다툼하다가 약간 현피로 이어지는 현상이 사회에 문제되던 약간 그런 시기였거든. 근데 그런 거를 소재로 다룬 영화였어요. 인투기가.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갔던 것도 있었고. 가려진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강동원 씨가 나오는데 약간 약간 왜곡된 시간 속에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혼자 늙어가지고 약간 나온 약간 그런 설정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관심이 가는 작품이었는데 둘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신PD 혼자 막 확 늙어서 오잖아. 그건 그렇지. 심지어 우리보다 1년 더 늦게 태어났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달려가십시오. 누구 얼굴이 제일 병신 같은가 한번 봐주십시오. 신PD. 진짜네? 사실 확인. 저 왼쪽 단발머리가 너무 강력해서 저는 좀 74년생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었어? 어디 가면 학생 소리 듣습니다 제가. 만한 또. 노인대야. 뭐인데? 아무튼 이제 그리고 엄태화 감독님 또 특이점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형님이 이제 엄태구 여기죠. 동생이 이제 엄태구 배우님이시죠. 이 약간 이제 제2의 이제 유승범, 유승환 감독처럼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커플. 형제. 커플? 커플이라고 기겁을 하겠네요. 숨겨왔던 나. 네. 아무튼. 네네. 그리고 이제 자칭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수제자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각본은 이신지 엄태화 감독님이 쓰셨고요. 원작은 김숙룡 작가의 이제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다시 이제 재연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이제 제작사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고 촬영 기간은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네, 이렇게 네. 있고요. 제작비는 총 223억 원 정도가 들어서 손익분기가 대략 이제 380만에서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미 이제 300만은 넘었고 이제 아마 400만까지 갈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로는 이제 김영탁, 뭐 사실은 본명 모세범 역의 이병헌 배우님이 맞습니다. 네네.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성 역의 이제 박서준 배우, 그리고 이제 명화 역의 이제 박보영 배우님, 아주 네. 또 여전히 귀엽고 아름다우셔요. 네. 아, 맞습니다. 연기도 굉장히 좋아지셨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금의 황금 아파트 부녀회장 역의 김선영 배우님. 네. 그리고 이제 문혜원 역 이제 영화 중반부부터 등장하는 이제 103동 903호 주민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네네. 보라색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렸던 배도나 씨죠. 뭐라고요? 이솜씨 아닌가요, 이솜씨? 아 이솜 씨였구나. 절레절레 하게 되네요. 오늘 또 이게 너무 이게 심지어 진짜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일부러 그런 데다가 붙여야지. 대단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예. 네, 그리고 박지우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떠오르는 또 음, 신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기도 굉장히 주목받는-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균 역의 이제 김도윤 배우님, 요거는 이제 황공 아파트의 103동 809호 주민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경비대를 조직하려고 할때 이제 사고체 신념이라고 빠지겠다고 하신 분이고 아, 그 맞습니다. 뒤에 이제 또 이제 외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당하는 그런 역할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김영탁 역의 이제 박종환 배우님, 이분도 네. 연기를 참 잘해주셨고요. 김영탁의 친모 역의 이제 강혜신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고 네. 주몽 역의 이제 권흥성 배우님인데 요 이제 네네. 요 이제 아역이죠.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네. 되지 않아서 이제 민성집에서 엄마와 함께 신세진 어린애 이제 드림팰리스 맞습니다.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지역 역에 이제 이호재 부녀회장 아들 역으로 나오셨고요. 네네. 국회의원 보좌관 역의 이제 나철 배우님이십니다. 네. 나철 배우님은 안타깝게 23년 1월 21일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아, 이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유작이 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작품들 뭐 많이 출연하시고 이제 조연들로 이제 뭐 싱크홀, 유열의 음악 앨범 저희도 했었죠. 뺑밤, 뭐 극한지범 뭐 이런 데 다 조연으로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명목을 네. 비는 바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국회의원 역의 이제 김학선 배우님, 그리고 슈퍼마켓 주인의 박형찬 배우님, 그리고 노숙자 1의 엄태구 배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독님의 동생. 본인 등장. 아우 네, 중요한 네. 역으로 쓸 법도 한데 이렇게 이제 약간 특별 출연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했어요. 좀 왜냐면 또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그죠? 그렇죠. 예, 공정한 캐스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겠죠.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웹툰 유쾌한 왕따에서 2부에 해당하는 유쾌한 이웃을 이제 각색한 작품인데요. 이제 연출자인 이제 엄태하 감독님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이제 연출부 출신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이제 네. 자칭으로 약간 이제 뭐 박찬욱의 수제자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뭐 박찬욱 키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 네네. 느낌이죠. 그 뭐 네. 이런 인연 덕에 요번에도 GV 때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나와서 하는 이제 GV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요 세계관에 대해서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또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네네. 일단 영화는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영화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것 중에 황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세계관 이후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네. 그 디스토피아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굉장히 반도스멜이 나는데. 에이 첫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감독은 감독은 그랬죠. 근데 감독님도 요 스턴트맨 출신인 이제 뭐 허명행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액션 그렇습니다. 쪽으로. 잉투기에서도 액션을 굉장히 네, 강조한 뭐.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그죠? 맞습니다. 그 뭐 마동석 배우님이 캐스팅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이제 또 유쾌한 왕따 이제 요 원작 소설의 원작 웹툰의 일부죠. 요것도 10부작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로 또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요 대지진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된 세상 속에 요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물물교환 장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요런 식으로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는 유니버스.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요거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세계관은 공유하면서 드라마의 어떤 그 약간 색깔 같은 거, 장르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렇죠. 약간 그런 멀티버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뭐 등장 인물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특별 출연조로 이제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람이 나올 이제 수는 다른 있겠죠. 작품에 살짝씩 출연하고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보면은. 맞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요 텐트폴 영화 이제 4작품 중에 이제 지금 현재 관객 수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저희가 요 작품 좋은 작품인지 어떤 작품인지 저희가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좀 약간 늘어지긴 했네요. 어딘가. 순살 시장. 네. 영화 소개 잘 들었고, 네.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봤던 영화 같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왔네 또 저 영화 선민의식. 내가 다 봤던 거야. 이런 거 좋아해서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디선가는 조금 봤던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액션만 없었지 크게 스위트홈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 기조 같은 게. 좀 말이 심한데. 뭐라지? 결국에는 좀 갇혀 있는 곳이고, 결국에는 또 그 안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그다음 뭐 그렇게 뭐 갈등이 있을라 그러면은 왠지 또 먹는 거였을 것 같고, 뭔가 또 기여도였을 것 같고,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그런 뭐랄까 한정된 자원과 공간 안에서 생존 게임을 벌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게 또 근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니까 매번 같아야 된다라고는 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분명 다름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좀 그런 인간 군상이나 인간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영화나 그런 컨텐츠 중에는 눈만자들의 도시가 그게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네. 그렇죠. 눈이 보이는 그 한 명의 주인공의 시각으로 보는 그 완전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인간의 형태를 한 것들만의 그런 막 추악한지. 현실.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또 저기 생전물에서 또 더 로드라는 또 소설하고 그렇죠.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뭐랄까요, 그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이야기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한국 혐오가 여기서 또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신 분들은 그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김수불님의 의견은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이 아파트라는 어떤 건축물을 소재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다 한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굉장히 그런 문화를 복도식 아파트. 그런 거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영화로 보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영화 이상의 것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갑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가 현실이 더 지옥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상상을 초월을 막 하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뭐지 택배 하시는 분들 막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막 그 경비 아저씨 에어컨 못 쓰게 하고 이런 거 이거 아득하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오히려 오버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너무 사람을 추악하게 보이게 하려고 각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랄까 손에 칼 안 들고 그런 정말 멀쩡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현실의 악행.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번씩 그런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너무 좀 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현실이 더 영화보다 잔혹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런 초자극적인 아파트 현실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가 좀 섬섬하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덜 자극적이었다. 현실보다 덜 자극적이었다. 현실이 헬조선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진짜 뭐 현실에 보면은 뭐 그렇게 사람을 약탈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진짜
눈살이 더 찌푸려지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어떻게 저러지 막 그러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영화가 조금 너무 영화에서 머물렀는 게 아닌가 상상력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걸 보면서. 네. 뭐 그런 거지. 영화가 뭐 좀 뭐 잘못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도 요즘에 아파트 문화가 좀 기이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현실과 영화의 그런 갭이 좀 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약간 저도 그런 이런 아포칼립스물 뭐 어차피 다 좋아하시는 라스트 오브 어스나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런 카테고리가 지니고 있는 좀 전개 방향이 어쩔 수 없이 좀 있다 보니까 마치 지지난주에 제가 DP 하면서 그 지진이 배우가 나오면서 좋은 연기를 할 것 같지만 연기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상 가능한.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살짝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군요. 굉장히 좀 매운맛 영화였던 건 같긴 같습니다. 제 감상은 그렇습니다. 김수뿔리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네. 약간 뉴스 보면서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영화보다 더 재밌네 그러면서 막 약간 SNS에 그거 이상한 짤 같은 거 보면서 막 김여사 이런 거 보면서 짜릿해 막 그거지 인간은 재밌어 이러면서 역시 인간의 마음은 오모시로이네. 근데 그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데 그 주민들이 꽤 잘해줘요.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아파트 다행이다. 사람들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가끔 뉴스들 들으면은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래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거하고 영화하고 좀 약간 갭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굳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현실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영화가 별로였다라는 어떤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집 옆에 이웃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 들고 사람 약탈하는 사람도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데 이게 굳이 영화가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각색을 해도 이걸 이래 못 살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 생명의 위협을 안 합니다 이웃은. 근데 굉장히 보통 아닙니다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개 키우는 집 맞죠 옆에? 맞아요. 개 키우고 나도 가끔 놀러 가면 개 짖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네 장난 아닙니다. 그런 부분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다음 저희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짐 적충해가지고 지나다니기 듣고 또 좀 힘들고 좀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자극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더 약간 와닿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원래 사소한 게 사람을 되게 긁거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묘사가 돼 있었으면 제가 좀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뭐 신PD는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저도 이제 저는 일단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좀 감탄했어요. 보면서. 그렇군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스토리 자체는 그래요. 우리 이제 김수뿔님이 좋아하는 이 약간 고급스럽게 이제 망한 세상이죠. 이제 세련되게 망한 세상에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항상 그런 거 나오죠. 좀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사람 간의 갈등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좀비 뭐 스위트홈처럼 괴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재해로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하나. 이게 솔직히 김수뿔님 말처럼 너무 많이 본 얘기예요. 솔직히. 맞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헐리우드의 이제 그런 아포칼립스물도 보면은 이제 다들 보면서 나였어도 저랬겠다, 뭐 어떻게 됐겠다, 뭐 그런 인류 보편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류라면은 사람 새끼라면은 똑같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PD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 악마 새끼라면. 저는 항상 눈물을 흘리죠. 그런 아포칼립스. 눈물을 떠듬떠듬 흘리죠. 떠듬떠듬. 아닙니다. 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뻔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감성에 한국 감성이 녹아있다. 그래서 인류 맞아요. 보편의 감성만 보다가 한국 보편의 감성을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네. 아파트라는 소재가 들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한국화가 되나 이게?
이게 이렇게 몰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이 올라가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감탄했습니다. 전혀 김순폴님 지금 공감을 못하는 표정인데요. 저거 한국 사람 아니야 저거 진짜 새끼 저거. 전혀 둥절. 아니야. 저 그 안에서 뭐 미세한 갈등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이 영화에 나오는 갈등들 공감 전혀 못해. 사이코패스라서 진짜 영화 재미없게 본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저도 북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현실 빌런이 더 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쨌든 네. 아무튼 뭐 요런 설정도 되게 신선하죠. 이제 세상이 다 맞아. 망했는데 아파트 하나만 딱 살아남아 있고 그런 점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구질구질 막 설명하지도 않잖아. 그쵸. 뭔지 알죠? 맞아. 왜 아파트가 한 채밖에 남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과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박중훈 같은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 아파트가 한 채밖에 남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잖아. 아무도 맞죠? 몰라. 왜냐하면은 이게 다 운이고 다 뭐 쌔뻑이지. 솔직히 그렇죠, 다 쌔뻑이지. 뭐 지진 났는데 뭐 한 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남았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운인 거고 다 운명인 거고 팔자인 거고 맞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그런 걸 설명 안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는 일단 예산 관계.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산이 이제 우리나라 헐리우드만큼 못 쓰니까 헐리우드 같았으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나왔을 것 같아. 저는 사실 뭐 네. 약간 이제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 재난이 벌어진 게 약간 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치. 뉴스에서 별똥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였으면은 이제 우주에서 보여주는 이런 지구 풍경이 나오면서 뭐 하나씩 팡팡팡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가 하나씩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런 장면은 안 나오잖아. 그냥 오로지 서울 시내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서울.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인을. 그 그래요? 쌍둥이 별똥별이라 그랬잖아요. 뭐 쌍둥이 자리에서 뭐 무슨 물병 자리였나? 쌍둥이 자리였나? 쌍둥이 별똥별이라 그랬어. 두 개. 그래서 아마 베지타하고 네파가 아니었을까. 사이언 쳐들어왔구나. 사이언이 쳐들어왔어. 지구를 팔아먹으려고. 정말 지구가 생각. 카카로트에게 본보기로 서울을 작살냈군요. 먼저 네파가 손가락 올리면 다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지구구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서울을 정도는 본보기로 우습게. 아니 뭐 딴소리지만 드래곤볼 덕후 중에 굉장히 새로운 덕후군요. 아니 우리가 옛날 맨 오브 스틸 같은 거 봤을 때 조드 장군이랑 네. 슈퍼맨이랑 싸우니까 그냥 뉴욕이 초토화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베지터랑 손오공이 싸우면 약간 지구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러네. 아마 그쯤 되면 네파는 죽었겠죠. 움직이지 않는 사이언 필요 없다 그러면서. 베지터 스토리상으로 그 정도는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와, 정말 그 어느 영화 유튜브 팟캐스트에도 들을 수 없는 드래곤볼 이야기. 드래곤볼 유토피아. 정말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서울 멸망 원인이 네파입니다. 오피셜이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지? 아무튼 그래 헐리우드였으면 헐리우드에 뭐 이런 대규모 자본이었으면은 뭐 막 이런 CG 같은 걸로 해서 막 저기 막 어디 뉴욕 같은데 이렇게 망하고 뭐 저기 중국 베이징 뭐 이런 떨어지 뭐 이런 것들 존나 화려하게 보여줬을 법한데 여기는 오히려 그게 궁금한 거야. 씨발 여기 서울 빼고 딴 데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 그런 걸 자극하는 게 있고 궁금해지잖아. 그러니까 사람 호기심을 되게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예산 절약과 그런 호기심 자극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영리하게 활용한 거 아닌가? 맞아. 나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거를 막상 또 그런다고 해서 돈 있고 기술 있다고 다 보여준다고 또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죠? 뭔지 알죠? 적정선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그죠?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 풍부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또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걸 너무 안 보여주면은 또 여기에서 설득력을 못 가져가지고 이 공간이 그죠? 그런 거에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딱 그 중간선을 딱 잘 잡은 것 같아 이 영화가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려했다. 굉장히 잘 썼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려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네. 뭐 그리고 뭐 배우들 연기야 뭐 이따 얘기해보겠지만 다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맞습니다. 다들 너무 좋았고 대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뭐 영화 프로에서 이제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거 되게 공감했던 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비유보다는 거의 다 직유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거의 이제 은유나 비유 은유나. 이런 것보다 네, 직유가 많다. 그래서 나 딱 공감 갔던 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어렵게 뭐 유추를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은유를 찾아야 된다 그런 거는 잘 맞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약간 평론가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막 너무 대놓고 얘기하니까. 평면적이고 찾아낼 게 없지 영화가. 그래서 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기 왓챠피디아라고 이제 평점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동진님이 항상 이제 옛날에는 영화 이제 개봉하고 보면 바로바로 올리셨는데 요새는 자기가 이제 얘기 따라 이제 흥행이 좀 갈려서 좀 영화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막 보통 다 되게 칭찬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별 4개 정도로. 근데 이동진 평론가 별점을 3개를 줬단 말이지. 다들 댓글도 그거야. 이제 왓챠 별점 다 반 개씩 내려간다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그래서 평론가들은 막 물론 재밌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근데 그러면 우리 김수뿔이 영화 평론가 수준이다? 올랐다.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됐다. 얘기하는 거 들어봐 하나도 공감 안 가잖아. 아니 래퍼랑 비즈치 얘기가 왜 공감이 안 가는데? 재미는 들어도 공감. 그래. 아니 공감보다 재미는 있었다 그래. 재미는 있었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로 한국형 아포칼립스가 바로 이런 것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엄태하 감독의 이 연출력이나 요런 디렉팅 같은 게 이 사람은 진짜 박찬욱 감독 자기 괜히 수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감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도 이게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지진에 의한 멸망 장면 아니면 뭐 아파트 밖의 멸망 상황 뭐 CG 미술 분위기 이런 게 솔직히 굉장히 압도적으로 훌륭했어요. 근데 많이 보여주질 않잖아 이런 장면들을. 뭔지 알죠? 근데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한 것 같아 이 영화가. 사실 막 영화 내내 뭐 이런 스케일 큰 지진 멸망 장면이나 아니면 아파트 외부에 막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막 계속 보여주지도 않거든.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론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딱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완성도 있게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어떤 주무대가 되는 황궁 아파트가 세상 유일의 어떤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느낌 이런 것들 세상이 모두 무너진 가운데 오롯이 고립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런 비주얼과 미술에서 훌륭하게 어떻게 완성된 위기감과 절망감이 영화 전체의 이야기의 설득력을 굉장히 올려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물들 간의 갈등이 주 이야기잖아. 이 영화의 주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자칫 루즈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죠? 뭔지 알죠? 난 솔직히 김수풀님 이야기도 공감이 좀 가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어떤 예상이 가능한 전개잖아. 그죠? 결국에는 외부인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또 막 서로 의견 갈리고 싸우고, 또 자기도 싸우고 막 죽고 그러면서 여기가 결국 유토피아였는데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예상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뭐 신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선택과 집중, 비주얼적인 부분들, 효과, 뭐 CG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위치시켜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 영화가 끝까지 이야기의 긴장감이라든가 힘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 영화 중에서도 재난 영화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좀 별로였잖아. 그러니까 흥행을 떠나가지고 물론 결과물이 좀 아쉬웠는데도 흥행을 하고 이런 작품들이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해운대 같은 작품들도 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리얼 천만 영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참여를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메가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메가 쓰나미요. 그런 게 한국에 있어요. 너무 짜증나. 오랜만에 하네. 그거랑 똑같이 백두산도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 영화 뭐 아니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뭐 여러 가지 뭐 반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물론 뭐 그러니까 좀비물이긴 하지만 부산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코믹물이긴 하지만 엑시트 같은 좋은 작품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거는 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조금
힘이랄까? 그러니까 제한적인 공간. 그렇죠. 제한적인 어떤 약간 그리고 아포칼립스까지는 아니죠. 거기는 그냥 도시의 맞아. 재단이고 그런. 맞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약간 효율적인 어떤 규모의 영화다 보니까 이게 약간 힘을 발휘한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우리가 알고 보면 여기서는 돈을 좀 아꼈구나.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로 이렇게 넘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스케일 큰 쟤는 블록버스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 정도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우리나라에서 또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국뽕이 차오르는 반도 그런 이후에 작품이었습니다. 반도로 막 무너진 저의 어떤 국뽕 자존심이 국뽕 이고가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또 상을 받는다며 그때 또 목 놓아 제가 또 국뽕을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면중독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솔직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영화적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났고 우리 신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의 연출력이라든가 그죠? 뭐 배우들의 연기 막 이런 것들 진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도 진짜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영화가 어떤 막 너무 상업적이라 가지고 작품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없었어. 진짜 그렇지. 나는 다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이 정도 극찬이면 한국 맨션 주민이세요? 아파트는 주민이가 아파트는 국뽕이가. 이제 주민 부심이 끝내주는데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재밌었어요. 네네. 재밌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좀 높게 샀던 거는 사실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제 스스로 약간 그런 스트레스의 단계 같은 거를 좀 만들어놨어요. 그런 네네. 거지. 그러니까 내용은 먼저 이제 접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무너지고 한 개만 남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지켜야 되는 원래 주민들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 스스로 이제 좀 약간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는 스트레스 구간이 요 아파트라 대치점에 있던 부자 아파트가 있었을 것이다. 네네. 그 부자 아파트에서 또 이 항공 아파트를 얼마나 또 괴롭혔겠는가 그런 거. 그렇죠. 되게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나왔고. 그런 거 그냥 언급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느낌으로 뭐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냐. 더하면 됐지 우리만큼 그렇게 못 지나다니게 맞고 막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정도라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뭐랄까 막 그런 진짜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꼽주는 장면 있고 그럼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공분을 사이트 사고. 같은데 공분 샀던 사건들을 오마주해가지고 가져와서 그 장면을 재현하는 장면들을 영화에 끼워 넣는다던가. 네. 뭐 그런 거나 그다음에 뭐 또 저런 좀 요거는 결국에 나왔죠. 그런 뭐랄까요? 그 원래 좋았던 이제 주인공 민성이가 약간 인간 사냥꾼이 돼가면서 맞아요. 스스로 좀 망가지는 그런 장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마무리가 좀 잘 된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것마저 안 나오면 영화가 할 얘기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할 얘기가 그렇긴 하지. 결국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김수풀님 얘기에 공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영화라는 거, 드라마라는 거, 우리 컨텐츠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죠. 알죠? 항상 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아예 공감.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 느닷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 너무 야심이 지나쳐서 나는 클리셰를 깨겠다 그래서 말 같지도 그러니까. 않은 전개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맞아. 우리 신PD 같은 그 청개구리 성질이 있는 감독님들 한 번씩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예 남들이 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반대로만 가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 망작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작이라기보다는 다 보고 나서 이런 거야, 관객들이. 우리는 다 아예 모르는 이야기, 아예 관심 없는 이야기인데 뭐 어쩌란 말이야.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단 얘기인데 막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예상 가능한 소재들, 그죠? 그런 갈등들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약간씩 비껴나가는 정도의 어떤 약간 트위스트, 약간 뭐 이런 변화, 이런 변주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거든, 사실. 근데 나는 이 영화가 그걸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잘했어요.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큰 틀은 클리셰인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클리셰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 그리고 한국적인 꼭 감성이- 굳이 클리셰를 따라간다 안 간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야기의 진행,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그 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막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다는 이야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훌륭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고 몰입이 실패하면은 이거 클리셰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딴 생각을 하는 거잖아, 솔직히 사람들이.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재밌었다는 거거든. 나는 그게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약간 그런 거 했었어요. 이제 민성이랑 명화 부부가 이제 그 타워 팰리스, 드림 팰리스에서 타워 팰리스 진짜 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드림 팰리스에서 그 이제 네. 생존했는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을 네. 받아주잖아요. 자기 집에 네네. 받아주는데 사실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이거를 진짜 캐릭터를 잘못 만들면 신PD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갑자기 인류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넙죽넙죽 저렇게 사람 받아서 개연성. 그렇지. 그렇게 할 건데 이 민성이나 명화 두 사람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나올 때 초반에는 좋은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가 반대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좀 받아줄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또 특히 뒤에 나오면은 이제 명 같은 경우는 유선을 한번 했다던가. 맞습니다. 그런 그런 설정들도 나오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이 부부였으면은 그렇게 음.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 아주머니하고 아들을 받아줬을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뭐 봉삼 씨처럼 얘기를 잘못 만들면은 이야기거리 하려고 억지로 받아줘가지고 갈등을 만드네 막 그러면서 떡밥을 까네. 결국에는 여기서 갈등 조장하려고. 그치. 일부러 막 나는 그리고 그게 존나 불안했어. 처음에 그 무전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무전기로 한번 사고 칠 것 같은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애가 어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숨어 있다가 치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한번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안 나왔다. 그런 바람 장면은 없었다. 그러니까요. 좀 아슬아슬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다 개연성 따지지 않고서 그런 장면들이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제 안경 끼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래도 도균 같은 경우에는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이 막 참여 안 할라 그러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어요. 인간성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긴 힘들고 이 영화를 다 끝까지 보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황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지. 우리 김수포님께서 영화를 굉장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순 없고 도교는 인간성을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어도 인간성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지. 자기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인 거지.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명화나 도균처럼 이렇게 인간성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야, 사실은. 그렇죠. 뭔지 알죠? 솔직히 그렇잖아. 여기 보면은 후기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명화가 바람 고구마 캐릭터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왜냐면 되게 착한 애고 되게 맞는 말이야. 존나 도덕책에서 볼 법한. 지금 같은 사회라면, 그렇지.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맞죠. 맞는 근데 얘기인데. 나도 보면서 약간 짜증난다는 생각하는 내가 약간 무섭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선택을 내릴까? 어떤 우리가 행동을 취할까라는 거에 깊이 몰입을 해서 이 영화를 봤다는 거야. 그만큼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명화가 바람처럼 느껴지고 도균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다음 아까 그런 거 있죠. 악인에도 좀 기준이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탁이가 제일 나쁜 사람 같지만 이렇게 세상에 미쳐가면은 한 민성 정도 사이코는 괜찮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이코는 아니죠. 민성이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 저런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우리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지. 진짜 진짜 민성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 맞아. 물론 정상 범위로 세상에 적응하면서 돌았는데. 물론 얼굴과 피지컬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은 너무 다르더라. 너무 선남선녀 부부 아니야, 씨. 그러니까 난 그것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 선남선녀 부부가 정말 가진 거 집 하나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 그랬는데 세상 알콩달콩은 무슨 쿵쾅쿵쾅 난리가 났는데 우르릉 쾅쾅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대비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가
하잖아요. 중간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냐. 맞아. 진짜. 죄가 없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솔직히 영탁도 이제 악역이지만은 네. 솔직히 악역도 얘도 이제 집에 그 큰 돈을 사기를 당해서 맞아요. 그거 되찾으려고 이제 막 실질적으로 만약에 만약에 물건이 있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이 있고 물건의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이 내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원시적인 그 시장 경제를 얘기하자면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물건이 있고 물건 값을 치르면 그게 내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이 집은 영탁계 맞아요. 맞죠. 모세범계 맞아 실제로. 근데 사회가 발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사기치는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 막 법이 복잡하고 막 이러고 명의라는 게 존재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이 그 사람 명의가 안 된 것 뿐이지.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존재하는 막 여러 가지 룰들, 막 법, 이런 기준들 이런 게 다 무너졌잖아. 뭔지 알죠? 그런 세상에는 사실 내가 돈을 치렀으니까 이 집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모세범이.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맞아. 판사도 없고 여기 경찰도 없다면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봉섬 씨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설정을 잘 짠 게 뭐냐면은 이게 네네. 이제 황금 아파트가 이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지. 맞아. 나도 그게 드림 팰리스에 약간 무시받던 열등감이 살짝 있는 아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일단 이름부터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잖아 이게. 맞아요. 황금 아파트. 드림 팰리스는 누가 봐도 이제 제일 최신에 지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드림 팰리스 사람들 내쫓는 명분도 그거잖아. 쟤네가 우리 얼마나 무시했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그 길 앞에도 못 지나가게 하고 막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다분히 진짜로 한국적인 감성. 우리 한국인들은 들으면 맞다, 저 씨발 갑질하는 새끼. 그래, 쫓아내야 저것도 당연하지 쫓아내야지. 내 학교 가는 거 그냥 5분 만에 지나갈 수 있는데 자들 문장 가나가지고 돌아가지고 내 맨날 학교 가는데 10분 걸리고 그랬잖아. 저 드림 팰리스 저 새끼들 때문에. 당연히 쫓아내야지. 나도 흰색 바둑돌을 던질 거예요. 그건 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방송 때문에. 쌤입니다, 여러분. 네네. 이왕 그럼 저는 색깔 골라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붉은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래, 꼭 네 피를 묻혀서 던지도록 하세요. 네. 그거에 황금 아파트에 혁명이 필요하겠어. 불굴황인가요, 혹시? 황정 아파트. 그 붉은 성 황궁.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 그리고 나 되게 이제 또 한국적이었던 게 이제 뭐 이 영화에 많지만 나는 그 이제 주민 회의를 하잖아 처음에. 네네. 와 거기서 그런 거 있잖아. 자가랑 전세는 이제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맞아. 진짜 나는 거기서 감탄했어요. 씨발 그렇지. 피가 거꾸로 섞였더라 진짜. 그 월세도 있어. 전세 사시는 분들 있으면 피가 거꾸로 섞였어.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잖아. 나중에. 그 이제 민성한테 그러잖아. 뭐 혹시 뭐 자가 전세 아니냐고. 근데 빚이 많아도 우리 거라고. 빚이 많아. 그러니까 맞아. 빚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다가 어쨌든 은행도 막 그러잖아. 은행도 다 망하고 다 뒤집어졌으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중재를 하잖아. 분유회장 아줌마가. 그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억인데 내가 1억을 내 돈으로 하고 19억을 빚을 졌어. 그거랑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전세값이 만약에 한 5억 해.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은 나 거기서 막 그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건 전세랑.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디테일하게 거기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여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알죠. 이거를 또 서양 사람들 해외를 공략한답시고 이 전세라는 거를 막 설명해 거기에 개념을 설명해. 구구절절 모닥불 타닥타닥 그러면서 이러면 또 이게 굉장히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왕작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러지 않고 이거 그 자가하고 또 전세는 다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게 막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또 거기서 끝나누기를 하는구나 이 와중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세련된 어떤 그런 대사들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웃으면서 굉장히 끝나누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다 보니까 신PD님 말씀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이 영화에 진짜 막 개빡치면서 진짜 몰입이 200% 내가 전세야 지금. 아니 말죠. 그 순간 내가 전세야. 아니면 내가 진짜 거기에 대출이 70%야. 겁나 많아.
화장실만 내 거인 사람이야 내가. 와 감정이 졸라 되는 거야 그 순간. 그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각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장면이 잘 나온 이유가 그거 막 감독이 그 장면 찍기 전에 거기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랑 막 그 전날에 다 통화를 했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막 캐릭터들이 존나 다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맞아.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런 디렉팅을 굉장히 잘한 것 같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 부녀회장 아줌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귤 한 개씩 나눠주는 거 진짜 와 씨발 진짜 와 디테일 진짜 대단하더라. 그죠? 너무 한국적이야. 정말로 김숙불은 못 느끼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아니 실제 아파트에는 현실 빌런이 더 세다니까. 이런 만들어진 사람. 이런 보편의 감정, 한국 보편의 감정을 느끼라고. 그런 거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아파트만 돼도 네. 그게 뭐랄까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있단 그런 말이에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을 하면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실지 거래가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데모를 해요 아파트에서. 재개발하자 말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나뉘는 거야. 재개발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이나 재산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현금 밀어놓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집은 지금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개발했을 때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기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집에 다시 못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또 나뉘는 거야. 뭔지 알죠? 네. 막 거기서 또 나뉘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이건 너무 사실이니까. 영화로 재밌게 세게 풀면 전세하고 이제 저기 자가로 놔둬도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화가 확 오르죠 진짜 보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화에서 그런 거 좀 편집이 되자. 왜냐면 거기 분명 월세랑 전세 있었을 거야. 그걸 왜 그 사람들 약간 그거까지 이야기에 담기는 너무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죠. 빠졌을 것 같은데 거기 분명히 전세 월세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 좀 편집 만약에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면 그런 내용도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했어요. 나는 아마 그 부분이 그걸로 좀 약간 바뀐 것 같은 게 살짝 중간에 한번 좀 식량 위기 같은 게 와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 도균의 집에서 뭐지 드림팰리스 사람들 숨겨주는 거 찾아가지고 잡아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부 방역 청소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잡아내잖아요. 방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영탁이 살짝 고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에 보면은 전세하고 자가 월세가 있어요. 표가 리스트가 쫙 지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명부를 보면 쫙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영탁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쳐내야 되는 그 중요도가 있겠지. 어디까지 쳐내고 어디까지 자기 쪽으로 이제 병합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하는 거야. 맞아. 그렇죠.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방역을 제일 먼저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아파트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또 쳐내겠지. 또 위기가 오면은 어디서부터 쳐내겠다라는 어떤 월세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게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 안 하면서 그런 장면 하나하나로 굉장히 많은 의미심장한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연출력도 좋고 각본도 좋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 결국에는 아까 신PD 했던 얘기지만 이제 약간 그 드림팰리스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중산층들 살 것 같은 이 아파트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한 세상에 이제 절대 권력층이 되는 어떤 사회적인 질서와 기준, 법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 아파트라는 이 소재에 잘 녹여서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쉘터가 아파트라는 것도 솔직히 우리 신피디가 계속 얘기해줬지만 한국적인 느낌도 좋았지만 나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느낀 게 외국에서는 이게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는 형태거든요. 근데 밀집형이죠.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특수하게 이 아파트라는 게 약간 부와 재산의 상징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뭔지 알죠? 맞아요. 그렇게 굳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도 영화의 이야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 소재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도 그런 부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멸망 후의 현실적인 어떤 갈등들 이런 거 나는 묘사가 난 디테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김수불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데 그죠? 앞에서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갈등을 묘사하는 어떤 디테일들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고 느낀 게 진짜
처음에는 협력하고 돕고 외부인을 받아주고 막 그러다가 물자가 점점 딸리기 시작하니까 슬슬 갈등이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 뭐 우리 신PD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막 자가 전세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슬슬 이제 자기 입장에 따른 분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외부인들을 몰아내는 상황까지 가잖아, 이 네, 영화가 그렇죠.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초반부의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른 막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나는 단계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쫓아낼 거라는 건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치. 뭐 때문에 갈등을 거쳐서 이렇게 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그려졌던 것 같고 특히나 아파트 주민과 외부인의 단순한 어떤 뭐 극단적인 그냥 대립, 단순한 대립, 외부인, 아파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입주민 안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외부인을 배척하는 무리, 돕자. 내보내자, 이런 무리, 내보내자는 그리고 사람. 명화나 도균처럼 인간적인 도리를 어떻게 보면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무리, 또 그리고 민성처럼, 뭐 우리 신PD님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주 보편의, 보통의 사람 같은, 그죠? 민성처럼 뚜렷한 자기 의사가 없어, 우리는. 그냥, 솔직히, 이 세상 망해본 게 우리도 처음인데, 뭐. 맞잖아. 그냥, 의사는 뚜렷이 없는데, 점차 상황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그냥 우리도 적당히 휩쓸려 가는 거야.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처음에 이제, 영탁이 불 끄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그렇죠. 인연이 거기 서 자기가 있었을 뿐인데. 약간 권력 중심부에 갔단 말이지. 운이 좋게. 그렇죠. 나 같으면은 맞아요.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나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거. 근데 사실이 그렇지. 진짜 보는 그렇잖아. 입장에서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저 간신배. 아니 왜냐면 몇 명 못 받는 뻔데기도 받고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맨날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 그 없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확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그러니까 인물들의 어떤 관계도 막 네. 인물들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계급이죠. 계급 같은 것들이 나눠져 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도 되게 나는 섬세하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알지만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결국에는 막 음식물들, 물자들이 떨어져 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자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공여도가 되면 크니까. 결국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많이 기여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배급받고 막 좀 도균처럼 자기는 여기 가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적게 배급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난 그런 그쵸. 것들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굉장히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거의 워킹데드 드라마 초창기에 느꼈던. 진짜 시즌 그런 1은 느낌. 완전 마스터피스니까. 그런 마스터피스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극한적인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어떤 이런 갈등들, 고민들 막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저는 여기 권력 관계 이렇게 사람 관계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탁이 처음에 이제 그 회장 이제 대표를 맡게 되는 이유가 약간 대표? 떠밀려서 맡게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 누가 봐도 이제 권력의 실세는 부녀회장이고 처음에는 그렇잖아. 자꾸 뒤에서 뭘 조정해. 뭐 이렇게 대표를 뽑아놨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드림 팰리스 사람들 쫓아낼 때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뒤로 이렇게 쓱 가서 문을 닫는 장면이 나와. 이렇게 쓱 뒤에 남자들 앞에 이제 싹 내세우고 네네. 자기 이렇게 쓱 들어가서 문 닫는 와 저거 장년이네 막 그러다가 아니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뒤로 갈수록 왜냐하면 이제 영탁이 이제 실세가 되지, 진짜 실세 왜냐하면 이제 대가리에 이제 빠따를 맞고 빠따도 피 맞고.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나가 하면서 이제 영웅화가 거기서 확 돼버리잖아. 맞아요. 점점점 이제 나가서 먹을 것도 찾아가니까 이제 완전 진짜 자기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약간 부녀회장이 나중에 쫑알쫑알거리니까 지금 말로 쫑알쫑알해서 될 것 같았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꼽주는 장면도 나오고 찍어 누르는 그런 관계 변화들도 되게 좋았고 민성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떠밀려 가는 듯 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이제 거기서 말하면은 이제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반역자직 그렇죠. 같은 걸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독립투사들 때려잡는 이제 앞장선 그런 앞제비처럼 앞잡이가 된 거죠. 앞잡이로 맞아. 가는 그런 장면. 오히려 자기가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죠? 뭐 하나 흠 잡혀서 이제 그 앞잡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 와 이런 걸 보면서 이 영화는 맞아요. 진짜 재밌구나. 이 뻔한 얘기지만 뻔하지 않다고 김수프라. 나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영탁이 이 약간 처음에는 진짜 어리버리하잖아. 말도 잘 못한다고. 처음에 맞아. 주민대표로 뽑혀가지고 나와서 한마디 하시죠 막 그러면서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는 거창한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은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뭔지 알지? 그러고 그 횡설수설해 그 얘기도. 막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 막 떠듬떠듬 눈물을 떠듬떠듬 마시면서 해. 아파트를 떠듬떠듬 설명하면서 해. 그러니까 말도 마무리를 못해 결국.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해. 연기가 이병헌이 연기가 진짜 대단하더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여러 가지 막 극단적인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몸을 바쳐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외부인들을 막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절대 권력으로 올라서잖아. 막 진짜 그렇죠. 막 종교의 어떤 막 약간 그 막 메시아처럼 막 이렇게 변해가잖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집도 제일 위에 있지 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마치 히틀러가 이제 독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히틀러도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은 되게 그냥 볼품없는 되게 왜소한 그냥 미술학도였다 그러잖아 히틀러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군대 가게 된 것도 되게 군대 안 가려고 막 뺑기 쓰다가 막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가 점차 이제 계급이 승진하면서 막 이렇게 독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다고 하잖아. 그냥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과정도 되게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그 영탁이 이제 점차 이제 자기가 권력에 막 독재자로서 이제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각성씬이 있었다는 게 네.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바는 히어로물 같은 데서 이제 히어로로 각성하는 계기가 있듯이 네네. 여기 영탁이 이제 그 권력 초영탁을 초영탁이 되는 초사연 변신하는 이제 그 과정이 아파트 노래 부르는 장면. 너는 그냥 김영탁이 아니구나. 초영탁이 되는. 네네.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초영탁이 돼서 아파트를 부르고 초영탁이 되거나. 따따따 싸. 와. 따라라라라 싸. 근데 진짜 그 장면이 왜냐면 처음에 노래 부를 때는 되게 좀 약간 어눌하게 조금 하다가 뻘쭘하게 이제 과거 회상 한번 하고 돌아오면은 처음에 이제 소리가 그 연출도 나는 솔직히 이 장면이 맞아요. 약간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장면은 약간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장면 꼽으면 들어갈 완성도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 장면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처음에 그 과거 회상하고 이제 처음에 이병헌 김수풀님 표정이 굉장히 좀 겉도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괜찮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를 도는 위성이라고 생각해 그냥 냅둬.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북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금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각성 장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이제 과거로 갔다가 이제 쫙 줌아웃이 되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소리가 처음에 이제 안 들리다가 서서히 또 이제 아파트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약간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2번째 볼 때 느낀 건데 이게 노래 부르는 톤도 달라졌어. 노래 부르는 톤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거기 보면 나중에 이제 불에 이제 사람들 춤추는 장면이 막 아파트에 일렁일렁 막 거리거든요. 그 진짜 지옥도의 한 장면. 지옥도의 한 장면처럼. 뭐 아까 말했잖아. 약간 지도자 그런 진짜 광기 어린 그런 이제 그런 종교 단체의 그런 춤 사위를 보는 것처럼 막 진짜. 약간 그 장면도 떠올랐어 나는. 뭔 장면이냐면 어떤 그 조인성하고 정우성 나왔던 더 킹 알죠? 예. 더킹 보면 검사들이 보면은 자기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서 술 마시는 그런 데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장면 되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 조인성이 새끼 검사일 때 그러니까 별로 힘 없을 때
정우성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동경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정우성이 되게 폼 잡으면서 노래 막 부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조인성이 약간 자기가 힘이 생기면서 뭔지 알죠? 이제 대가리가 굵어지면서 조인성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이렇게 자기도 이제 옛날에 정우성처럼 폼 잡으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장면 있었어. 맞아. 그게 뭐냐면 캐릭터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고가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은 그런 상징성을 좀 보여준 장면이란 말이야. 물론 좋은 쪽으로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장면하고 좀 겹쳐 보이는 장면도 좀 있었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아주 좋은 각성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초정탁으로 지나가는 거죠. 어떤 의미로 약간 그런 거 같았어요. 그 노래 하라 그러니까는 노래를 그 번호를 외우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태진인가요? 금영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568번이었나? 뭐 그랬다가. 코러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태진 금연 같아요. 태진들은 코러스 잘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장면 볼 때 그 아파트 노래를 그러니까 그 영탁 같이 좀 별로 그렇게 뭐 노래 부르고 신나게 지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노래 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것도 나는 완전 이게 인이 박힐 때까지 난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 맞아요. 번호를 외우고 자기 그냥 택시 하면서 맨날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 나는. 자기 그만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거야. 그쵸.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나는 그때 느낀 게 약간 이 영탁이 온롯이 입주를 완료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드디어 완료. 이 아파트에 진정한 거주민이 되었다. 입주민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왔다는 게 나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조금 겉돌면서 이 무리에 좀 뭐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 아니면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머리를 쓰고 뭐 행동을 내보내고 그러다가 이제는 완벽한 주민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이상 자기가 실제 이제 김영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자기를 그쵸.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 거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 참 좋았다. 이게 아파트를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 그럼 그쵸. 아파트 노래가 나올 거는 100% 예상을 했단 말이지. 이게 어디선가는 나올. 네네. 자, 그럼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더문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무슨 노래가 나올지 한번 맞춰봐 볼래요? 글쎄요. 플라이미 투 더 문. 그렇죠! 그 그 노래가 나온단 말이야. 정말 뻔하단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 게 사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것들을 영화에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어느 지점에 어떤 타이밍에 배치를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파트 노래 활용은 왜냐면 그 가사가 각성하고 나서 부르는 가사가 아무도 없는 쓸쓸한 나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사가 나온다면 근데 심지어 그 가사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영탁은 그러니까 모세범이죠. 실제로 모세범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자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나쁜 방식이지만 이제 자기 집이 진짜로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자기가 같이 있고 싶었던 가족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없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영탁의 늙은 치매 걸린 모친만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자기하고. 그렇죠. 근데 또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앞에서는 성과학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점점 악인으로 바뀌어 가잖아 의도적으로. 그죠? 처음에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 시점쯤 왔을 때는 악인으로 바뀌어 가는데 뒤로 가서 악인으로 바뀐 시점에도 자기 실제 엄마가 아닌데 김영탁의 노모가 치매 걸린 노모가 있는 방에 항상 그 난로를 켜놓고 수발 다 들어. 그렇죠. 그 배변도 다 치우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야. 뭔지 알죠? 그런 부분이 이 영화가 캐릭터를 그리는 어떤 약간 그런 시선,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근데 그 장면이 약간 양가적인 그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처음에 영탁이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불 끄러 이제 막 몸 받쳐서 불을 끄잖아.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요소예요. 그 할머니 돌보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 요소예요. 이제 얘가 착한 사람이야. 원래 정의감 넘치고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처음에 불 끈 게 착해서가 자기가 집에 시체를 숨겨놨잖아.
이 아파트에 불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잘못돼서 거기까지 자기 집이 불타거나 뭐 그럴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이 할머니를 돌보는 거는 왜냐면 이 할머니 잘 안 돌봐서 죽으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를 위해서 거기서부터 일부러 파헤쳐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자기의 정체가 들통난다던가 이런 그런 거를 게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그런 일부러 약간 두 가지씩 해석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남겨둔 맞아요. 것 같기도 했어. 사실 그것도 보면 맞는 자기 것 같아. 주거 공간이랑 그 할머니 주거 공간이 나뉘었잖아. 바뀌었잖아. 맞아. 그 원래 할머니가 마루에 있었잖아. 그 맞아. 진짜 그 김행탁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그 할머니를 저기 안방으로 치워버리고. 그런 생각을 그러네. 김행탁이 아니지. 마루를 차지하지. 근데 그건 나는 또 오히려 그것도 맞는데 반대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네. 그만큼 그 방이 기존의 김영탁이 더 인간 쓰레기인 거야. 그렇지, 마루에다가 그렇지. 노무를. 그렇지. 자기 부모님을 마루에다 방치한 사람이 어딨어. 맞아. 사실은 더 쓰레기야. 그 보면은 그 전에 막 학생인 거 교복 입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보면 혜원이한테 추파 던지잖아. 추파 던지고. 그런 거 보면 인마는 인간 쓰레기야. 진짜 근데 사실은 이 가짜 김영탁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안방에다 모시는 거야. 쉽게 진짜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뭐 CPD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진짜 자기까지 속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철저한 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진짜 이렇게 악독한 행동까지 막 외부인 쫓아내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런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노모를 잘 챙기고 자기 엄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양면적인 부분을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영화가 또 훌륭하다라는 거고. 좋은 영화라는 그죠. 거죠. 네. 맞습니다. 나쁘다고 지적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맞습니다, 해석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뻔한 거 아까 우리 신PD 얘기했던 거 그 아파트라는 게 나도 분명 어디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좋은 가사에서 무서운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막 그런 것도 맞아.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 노래를 불러서 좋았지. 약간 비슷한 노래지만 뭐 네가 사는 거지. 야, 그럼 호러지 진짜 그거는 진짜. 알지. 노래 시작하는데 이병헌이 JYP 빠바바빰빰 빠바바 존나 공기반 소리만으로. 퉁퉁퉁퉁퉁퉁. 네가 돌보는 노모까지도 왜 노모였어야. 베란다에 김치 냉장고까지도. 아씨. 대단하군요. 와. 근데 잘 어울리는데. 그 진짜. 네가 사는 그 집. 야,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댄스음악만 돼. 아니었어도 썼어도 괜찮았을 거야. 찰떡이었을 것 같은데 가사는. 사람들이 박수 치다 빨주에 그러니까 분위기 더 잘 살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는 영탁의 모습을 보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민성이 좀 갸우뚱하는 거야. 네가 사는 거지. 그 집이 그 집이었어야 해. 뭔가 있다 이거는. 막 이러면서 의구심을 품게 되는 어떤 기점이 되는 거지. 그럼 너무 한국 영화 같잖아. 죄송합니다. 동 대표님 오늘 노래 들어봤어?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가 사는 그 집? 좀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아까, 신PD가 그 얘기 했잖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영탁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막, 불이 일렁이면서 사람들의 막, 그림자가 막 이렇게 막 불길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그런 어떤 연출들이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난 전체적으로 빛의 대비라던가 아니면 빛이 인물들의 얼굴에 비추면서 얼굴에 이제 명암이 선명하게 지는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활용한 부분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고요.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특히나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이 시시각각으로 섬세하게 변화하고 조금 인물들 간의 관계가 이제 수시로 막 변하는 부분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영화잖아. 그리고 그런 거에 힘을 많이 실은 작품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빛의 활용, 막 얼굴에 명암이 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클로즈업 하는 이런 연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건물 폐허라든가 아니면은 무너진 서울 전경 이런 것들 보여줄 때도 보면은 그냥 맑은 대낮에 이렇게 무너진 거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해질녘 이제 어둑어둑해지려는 어두컴컴. 찰나 막 이럴 때 보면은 그런 것들 막 보여주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막 폐허가 된 서울 전경에 막 그림자들이 막 어둑어둑 막 이렇게 져 있어. 명과 암이 막 이렇게 보여. 막 이런 것들이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어떤 색깔을 굉장히 더 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막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을 막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선택들을 하지만 거기에 결국엔 명과 암이 있는 거잖아. 결국엔 자기들도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결국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명과 암 이런 것들하고 이 화면에 보여지는 어떤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붙는 느낌?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연출도 훌륭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또 참 머리에 잘 쓴 게 이제 CG를 티가 최대한 안 나게 하려면은 어둡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밤 그렇죠. CG 같은 게 밤에. 많이 나오거든. CG 같은 거 좀 맞습니다. 숨기려고 할 때 아니면 안개나 뭐 이런 우리가 택배 기사 같은 거 보고 계속 황사를 깔아놓잖아. 그거 다 CG 아하.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 뭐 그런 그렇군요. 이유도 있겠지만. 예. 영화도 좀 가려주지 왜 CG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진짜 최대한 이제 뭐 그런 환경에 맞게 이런 CG 같은 것도 페어도 딱 보여줄 만한 세트는 세트고 이제 뒤에 배경은 CG 딱 그렇게 네. 적당하게 딱 보여주고 그런 것들도 참 좋았고 저는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도 좋았어. 미안한데 그냥 짧게. 네, 난 그것도 네. 좋았던 게 처음에 지진 장면 나올 때 있잖아. 예. 보통 우리가 대지진 이런 거 생각하면 뭔지 알죠? 서울 전경이 이렇게 보이면서 막 땅들이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막 주저앉고 건물이 쿵 되게 높은 건물도 막 으스러지고 막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무슨 큰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렇죠. 뭐라 그러죠? 액상화라 그러죠. 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면은 이제 땅이 막 물처럼 변해가지고 진흙처럼 변해가지고 이게 막 일렁일렁하면서 막 이렇게 와 막 이렇게 뭐 산사태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쏟아지잖아. 그런 것들을 구도를 되게 연출을 잘 잡아가지고 와 막 이렇게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땅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연출들 맞아. 그런 것들도 난 되게 훌륭했다고. 압도적으로 보였어요 그게. 딱 맞습니다, 봐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성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막 결국에는 같이 구하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막 구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혼자서 진짜. 아무리 노력해봐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한낱 인간이잖아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차로 숨어 들어가지고 안전벨트 맸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그 사람이 빠져나왔어. 그 여자가 구하려던 여자가.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막 그 지진이 덮쳐가지고 결국에 막 우당탕탕 막 이러는 장면들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그 막 민성이 타고 있는 차가 막 굴러가는 장면을 전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차 안에 있는 민성을 타이트로 보여주면서 차가 막 굴러 그냥 내부를 보여주는 거야. 그쵸. 그렇죠. 이게 CG를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되게 그 재난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인 거지. 맞아. 그렇죠. 굉장히 훌륭했던 난리통이 것 난 거지. 같아. 맞아요. 그런 굉장히 그러면서 감정적이면서 표현도 훌륭했던 것 같아. 역시 차는 현기차. 그치. 어쨌든 휴가이. 살았으니까. 역시 현대다. 국산이다. 국산 최고다. 어. 국산 환경에 국산차가 최고였다. 아니, 난 좋았던 거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극히 이게 한국적이지만 한국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이런 영화에 왜냐면 분위기가 어둡잖아.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뭘까? 감초. 감초가 없다 여기는. 감초 캐릭터. 그 있잖아. 그 타짜 유해진 같은 역할 꼭 한 명씩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그렇죠. 여기도 한 명 있을 법했는데 안 나오는 게 나는 오히려 감탄했어. 그래서 오히려 없어서 차라리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 막 그런 약간 캐릭터 그런 있는데 거죠. 막 민성 옆에서 약간 이 세상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캐릭터. 뭔지 알죠?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더 먼저 선발대 나가가지고 밖에서 막 많이 둘러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갔는데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살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기 더현대가 있던 자리에 아직 물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어. 감정 캐릭터. 그런 캐릭터 네네. 꼭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던 그치. 거.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러면- 한국적인데 안 한국적이라는 게 그런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는 없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 그런 감초가 것들도 또 좋았다. 몰래 이제 민성이 데리고 나갔다가 감초가 죽고 민성이가 또 자책감 빠지고. 맞아. 저런. 죽으면서 세련적인 심파. 민성 너는 살아서 네 부인을 꼴바닥. 막 이러면서 아니지 그거지. 네 조카 옷 사놨었는데 그 막. 어우.
와, 그렇구나. 영화 별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까지. 우수수수수수. 별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는 없었다. 네네. 없었던 게 참 좋았다. 없었다. 다행이었다. 맞습니다. 난 근데 좀 오히려 한국적이다 그런데 좀 한국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아파트만 해도 외국인 되게 많이 살거든요. 아, 네네. 아, 그래요. 뭐 일본 사람도 있고 저기 미국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국인만 있어서 혹시 그 김행탁 자리에 뭐 드웨인 존슨이나 아니 뭐 드웨인 존슨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왜 수줍어해요? 얘기하기 전에 마가 왜 뜬 거예요? 지도 이제 원래 김행탁으로는 빈 디젤하고 다음 김행탁으로 드웨인 존슨. 예, 그럼 한 번에 2명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예. 그렇군요. 왜 수줍하고 지랄이야 저거 근데. 우리 어차피 뻔이다 하니까 그냥 하라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반장난이기도 했지만 뭐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캐릭터가 있었으면은 좀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뭐 약간 저기 오징어 게임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누구냐 그 인도에 있잖아. 아 맞습니다. 중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근데 말이 좀 안 통하는 캐릭터가 있었으면 또 다른 어떤 의미의 그런 좀 뭐랄까 이 망하는 세상에서 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오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좀 다른 나쁜 인간성 같은 게 또 어떻게 발현되지 않았을까? 나는 알겠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하고. 김숯불이 너무 한국 사람만 나와서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이 영화가 네, 너무 PC적이다. 너무 한국적이고 아파트라는 소재도 너무 한국적이고 등장인물들도 너무 한국 사람들밖에 안 나오고 이게 대한 미국인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다. 재미가 없었다. 몰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한국 사람만 살고 있네요. 말이 안 된다. 진짜 너무 PC적이다. 너는 정말 안 되겠다. 아니 나는 근데 그 아파트 거주민하고 외부인 가르고 쫓아내고 이제 거주민이 아니면 아파트에 못 들어오도록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장 앞장서는 주민대표가 실제 거주민이 아닌 가짜 거주민이잖아. 이 김영탁이. 그쵸. 나는 그 부분이 진짜 재밌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맞아요.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 예상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관객들은 이제 이 김영탁이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보기 때문에 언제 신문이 밝혀질까라는 어떤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영화를 보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언제 밝혀질까? 어떻게 밝혀질까?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고 조마조마한 어떤 마음으로 좀 재미를 느끼면서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화 내내 보여주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열심, 막 열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언제 밝혀질까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나중에는 아파트 내에 누구보다 아파트를 생각하고 아파트를 대표할 자격이 이 사람은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 뭔지 알죠?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감정이입이 되고 몰입하게 되면서 관객조차도 그래 이 김영탁은 진짜 아파트 주민 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 박보영이 그 김치냉장고를 연락을 했다. 안 돼! 씨발 열지 마! 열지 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발 신김치만 있기를 그 안에. 그죠? 우리 영탁이 착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김영탁이라는 인물한테 동조하고 있는 약간 공범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거야. 뭔지 알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굉장히 좋은 장치였다. 난 좋은 캐릭터 빌드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 느낌이죠. 나 안 때리는 그 비택깡패형 이런 거. 그렇지. 내가 딴 사람 다 때리는데 이 비책깡패형 난 안 때려. 우리 누나 친구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 안 때리는 거야. 그치. 난 안 때려. 근데 여기서 그 빛의 깡패가 되게 그럴싸한 게 왜냐면은 민성도 처음에는 그 이제 영탁을 빛의 깡패형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언제 그 빛의 깡패가 어둠의 깡패가 될지 모르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맞아. 네. 그 자기 그 와이프 때문에 흠이 잡힌 것 때문에 이제 그 형이 어둠의 깡패가 된 거잖아 결국은. 맞아.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요. 민성이 처음에 그 영탁이 불 끄는 장면에서 보면은 약간 마치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영접한
뭔지 알죠? 신도처럼 그렇지. 이게 감화되고 변화되어가는 캐릭터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조금씩 뭔지 알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렇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약간 열정 이런 것들을 막 영타가 돼서 본단 말이야. 민성이가 그러면서 점차 충직한 개가 되어가잖아. 뭔지 알죠? 영탁의 개가 되어가잖아. 민성이 나 그런 어떤 변화도 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 영화가 잘 그려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약간 그렇죠.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저 상황이었다면 민성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그렇죠. 멸망한 그게-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몸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불길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불 끄고 뭔지 알죠? 아파트에서 이제 자기는 지켜야 될 아내도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막 외부인들 막 그러니까 사건 일으키고 범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외부인들 막 자기 머리에 피 흘려가면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막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우리도 공감이 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잖아. 자기가 생각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누가 결정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자기 기본적인 손에는 성향이 피 있단 묻히기 말이야. 싫은데 그렇지. 그런 결정을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네. 누군가 해줘.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는 캐릭터 빌드업이지 않았나. 그 두 캐릭터의 관계도 그렇고 그죠. 각자의 캐릭터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네. 그 뭐지 몽둥이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영탁을 민수가 뒤에서 보면서 돌대가리인가 두 대를 맞아도 김수뿔은 재미는 있는데 공감은 안 돼, 참. 이 사이코패스라 그런가? 공감 능력이 없어. 아니 왜 그래가지고 그럴까? 마지막에 영탁이 가짜였다라는 그러니까 가짜 입주민이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에서는 가짜 메시아였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민성이 느끼는 충격과 복잡한 심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잘 와닿았고 나는 너무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였잖아. 어떻게 보면 이 맞아요. 영탁을 위해서 영탁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요. 따르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슈퍼 그 주인 뒤에서 주인. 공격해가지고 죽었겠지 실제로 그죠. 그 사람까지 죽이고 그 외부인들을 당연히 내몰면 죽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막 죽음으로 내모는 어떤 내몰고. 거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가 앞장섰는데 그 영탁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입주민이 아니었다는 입주민이 사실을, 아니라 밝혀지고 나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나는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거기에서 그 박서준이 보여주는 표정 연기도 난 너무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약간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걸 설명해라 그런 얼굴이기도 하거니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너는 뭐니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다라는 감정도 있어. 그럼. 맞아. 뭐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그리고 옹호를 하잖아 처음에 그죠. 영탁을 막 맞아. 옹호하잖아. 말도 안 되는 옹호를 하잖아. 그게 뭐라 그랬다? 시체가 바뀌었을 수도, 시체는 딴 사람이 그거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설수설해. 맞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연기가 좋았고 나는 박서준 배우 개인적으로 네. 커리어 역대급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은 여럿 있었어. 박서준 씨가 그 연기했던 작품들이 뭐 청년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쌈마이웨이 같은 드라마들도 되게 그래도 조금 많이 보셨고 호평을 받았었고 이태원 클래스 같은 작품들도 막 박세로이 같은 캐릭터들도 되게 좋았잖아요. 호평을 그렇죠. 받았었는데 네. 나는 배우로서의 어떤 연기와 그냥 캐릭터의 완성도만 봤을 때 깊이 이런 것들만 봤을 때 박서준 씨가 연기한 캐릭터들 중에 진짜 역대급이 아닌가. 난 원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굉장히. 그러니까 요 좋았습니다. 나이대 배우들이 몇 명 있잖아요. 좀 네네. 라이징하는 뭐 예를 들면은 박정민 배우님. 네네. 있고, 강하늘, 아니면은 정혜인, 박서준, 강하늘 그런 라인 중에 이제 보면 좀 드라마에서만 잘 나가는 배우들이 있고 네네. 약간 네. 그러니까 영화는 뭔가 조금 더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맞아. 그 느낌이랄까? 근데 박서준은 확실히 그 가운데서도 좀 영화 배우라는 느낌이 최근에 맞아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커리어를 되게 잘 쌓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들 많이 하고, 영화도 훌륭한 작품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아주 피지컬도 맞습니다. 좋고 아주 좋겠다.
마블도 가고 마블도 MCU도 가고 좋겠다 아주 다 얻었네. 좋겠다 아주 그냥. 잘했다. 아 잘했다. 아니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네. 김영탁 가짜 김영탁의 본명이 모세범이잖아. 아 모세. 누가 봐도 모세죠 이게. 그쵸. 모세죠. 약간 기독교적 메타포로 넣어놓은. 메시아죠, 메시아.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내포돼 있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래서 계속 기독교적인, 지팡이를 들고 메타포. 댕기잖아. 그래서 맞아, 그 맞아. 할머니 그래- 지팡이를 들고 댕겨. 찾아보니까 모세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모세의 성경 내 행적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모세도 보면은. 그 집 사기를 당했나? 아니지. 처음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세도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버려져가지고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를 이제 이집트의 여왕인가가 이제 주워가지고 왕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으로 살아가는데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그거를 부정하고 살았었어. 근데 이제 노예들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괄시받고 박해받는 걸 보면서 네. 그 이집트의 그 관리 감독관인가를 죽이게 되거든요. 자기가 중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같은 유대인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오는 거야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리더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메시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시작이 똑같고 모세랑 굉장히 똑같고요. 그리고 뭐 지팡이 같은 것도 그렇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지팡이를 다 찍으면 있거든요. 바다도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리고 문에다가 붉은 칠하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배신자들 문에다가 여기서는 붉은 칠을 하잖아.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막 전염병 때문에 막 장자가 죽었나 아들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 여호와가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문에다가 붉은 칠을 하면은 그 집은 화를 면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가지고 모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전달 받아가지고 이제 붉은 칠했는 집은 화를 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뒤튼 거야. 약간 비튼 거지. 그치. 뭐, 예를 들면, 모세는 광야로 나갔다가 여기는 오히려 아파트로 모여. 고립된 거. 맞아. 그런 성경에서는 붉은 칠했던 집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붉은 칠 당한 집이, 배척을 받게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물과 관련된 기적을 또 행하잖아, 여기서 보면, 영화에서. 그러네. 그죠? 호수에 물이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산사태가 일어난 데서, 일탁이, 달려가서, 이제 식수로 사용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들 물과 관련된 기적을 행한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 모세라는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하고 좀 겹쳐져 보이도록 일부러 그런 메타포를 감독님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나는 되게 굉장히 좀 훌륭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 건 맞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그래. 모세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뭐 그런 뒤의 내용은 근데 결국에 그게 있거든. 모세가 이제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이제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그걸 받아요. 너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계시를 받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더라도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그건 모르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조금 반감을 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게 이제 화를 부른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갔는데 니 못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영탁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재밌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저는 되게 또 이병헌 배우 솔직히 말하면은 이병헌 배우가 원래 연기를 존나 잘한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정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지금까지 최고의 배우를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진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택시, 로맨틱, 성공적. 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군요. 내용 증명은 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또 항상 연기 존나 잘한다고 생각. 이번에는 거의 내가 본 이병헌 연기 중에 최고가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그 정도로 와. 약간 비주얼도 진짜 좀 신선하더라. 그죠? 막 머리 이렇게 막 삐쳐가지고 주파 먹은 것처럼. 약간 이끼 같은데 뭐 나오는 약간 그런 만화 원작의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옛날에 이제 JSA에서
네. 이병헌을 캐스팅한 이유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번에 그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GBC 인터뷰를 네네. 네. 쟤는 평범한 얼굴이라서 캐스팅을 했다는 거야. 대한민국에 되게 흔한 20대 남자 얼굴이라서 캐스팅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긴 해요. 이런 옷 입히고 저런 머리 해놔도 누군가가 닮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시켜도 비슷하고 잘생긴 얼굴인데 어쨌든 막 그런 거 있잖아. 정우성처럼 막 이렇게 진짜 오와 또렷하게 감탄 나올 정도로 잘생긴 누가 봐도 우리하고는 다른 인종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 말고 평범한데 잘생겼어 진짜. 맞아. 거기 안에서 제일 나올 수 있는 제일 잘생김이 그런 느낌. 여기서 뭔 역할을 시켜놔도 되게 배우로서 되게 좋은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찬욱 감독님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고 이병헌 보고 그랬다잖아. 와, 지나치게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와, 진짜로 그 정도로 이번에는 내가 본 이병헌 연기 중에서도 와 단연컷 최고였다 진짜로. 그리고 맞아요. 정선영 배우 있잖아요. 네. 뭐 저 옛날 세자매 이럴 때부터 김선영 배우. 김선영 배우님 죄송합니다. 네. 정선영은 딴 사람이거든요. 네. 네. 옛날에 세자매 이런 거 볼 때부터도 와 연기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맞아요. 이번에도 와 그런 거 있잖아. 아들이 이게 생활 연기. 생활 연기고 있고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클리셰를 안 따라가려면은 애들이 죽었을 때 뭔가 이렇게 뭐 허탈해 있다건 뭐 이런 연기인데 되게 전형적인 연기를 했어. 근데 그냥 정적으로 맛이 갔어. 막 오열하고 막 되게 소리 지르는 그런 되게 전형적인 연기를 예상 가능한 하는데 존나 잘. 그 씨발 어이구 그래요. 아들이 죽으면 저래야지. 이런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와. 그래서 맞아.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로 감독의 연출이랑 이 영화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좋았어. 좋은 나갔습니다. 네. 니는 알잖아. 거짓말하고 있네 저거. 영화 제대로 안 봤어요? 동조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야지. 그렇군요. 물에 물탄 스트레스 탄 따라오겠다. 그럼요. 네, 좋다 그러면 좋은 데로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줄을 잡아. 저희 뭐 대부분 얘기해봤고 인상적인 장면 마무리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장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리고 유일하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죠 개새끼. 왜 개새끼죠? 몰라 개새끼 하여튼. 자가야 쫓아. 자가야 저거 내 쫓아. 저거 존나 기득권이야 저거 씨발. 결혼을 하면은 살려다 보면 이렇게 집도 있어야 되고 저 새끼가 저런 놈들 반상에 가면은 자가 전세 이런 거 따지는 놈이라고 저러는 게. 그렇군요. 노골적으로 따질 것 같긴 했어요.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뭐 운이 좋게 결혼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막 기승전결 엄청나게 몰아치는 거 있었는데 진짜 좀 뭐랄까 굉장히 생활 밀착형 대사가 있었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성갑 영화가 그 성당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저녁에 쉬고 나서. 네, 그러면서 민성이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줄게.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한 번씩 저도 이제 와이프가 요즘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히 생각 안 날 때 미안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 근데 그게 뭐가 미안하다고 정확하게는 할 수 있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미안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부부로서 이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조금 힘들고 치이고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 옆에서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존나 많으면 이렇게 고생 안 시킬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그냥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내가 미안해. 다음에 더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그냥 분위기 좀 안 좋으면 미안해부터 일단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전제가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박서준은 실제로 그 박보영한테 잘못한 게 없지만 극 중에서 김숙보는 항상 우리 재수 씨한테 잘못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안해야 돼요. 언제나 미안하라고 전부 다 미안해가지고. 전제가 틀렸어요. 니는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서준은 영화 속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박보영한테. 지금 서울 멸망시킨 게 박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니는 미안해야지. 그러면 저는 성악선으로 가겠습니다. 뻔뻔하게 갈래요. 안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네가 실제로 잘못한 거에 비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더 적게 하고 있다. 안 미안해. 뭐?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 오랜만에 울컥했네 저거. 미안한 거 없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마 결혼하신 지 좀 오래 안 되신 유부남들은 그때가 기억날 것 같다. 그 전부 다 미안해라는 대사가 어떤 느낌인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못하고 미안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쵸. 네. 그 중에서 약간 그런 거 절대 그래도 내가 요것만큼은 잘했지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 잘한 것 같은 게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박서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막 자기가 인간성을 상실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는 다 부인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 그렇죠. 가족을 네. 지키고 부인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굶길 뭐라도 수 더 없으니까. 먹이려고 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 가지고 이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치달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니 때문에 그래 익하다가 이래 됐잖아라고 얘기 못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맞아요. 진짜 이야기 잘한 것 같아요. 영화는 재미없게 봤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네. 아니 저는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마지막이 참 그 모든 뭐랄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얘기가 전 재밌는 게 이 영화 내내 그런 얘기 나와요. 희한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그 저기 생존자들이 있는데 막 사람을 잡아먹고 막 저는 그게 아파트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야. 아파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그 마굴 자체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파트가 사람의 인간성을 잡아먹었다라는 그쵸. 어떤 은유라는 거지. 그렇죠.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감독 어리둥절.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한 건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근데 왜냐 그렇게 생각하냐면 진짜로 실제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잡아먹었던 흔적이 있다든가는 없어.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골이 나오긴 했지. 유골이 나오긴 했지. 근데 확인을 못해. 마지막에 그 무리 중에 마지막에 엄태구 혼자서 이제 나중에 박보영이랑 이제 박서준 걸어가는데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데 뼈를 이만한 거 들고 혼자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지가 잡아먹고 결국 그 소문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지가 그걸 실행한 거야 혼자서 그냥. 그래 나는 뭐 그게 개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뼈가 나올 리가 없어. 그것도 은유적인 그런 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생존자를 많이 보고 이런저런 사람 만났지만은 실제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거는 본 적이 없지만은 아파트가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 아파트를 못 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그런 소문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었다. 그렇죠. 감독 그거 아닌데 막 그렇겠지. 진짜 잡아먹었는데. 근데 나는 저게 진짜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수풀님 이야기가 김수풀님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어떤 결혼에 의해서 인간성이 잡아먹힌 어떤 그런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희한한 그렇죠. 괜찮나 이거? 그거 방송 들으실 텐데 괜찮나요? 그렇죠. 아니, 요새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뭐 자문자답이에요? 자문자답이에요. 셀프 마무리. 네네. 아니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인상적인 장면 좀 얘기하면 저는 근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좋았던 게 이게 마지막에 서울역 근처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 혜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서울역 근처에 사람들이 뭐 모여 사는 곳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던졌었는데 떡밥으로 실제로 서울역 근처에 옆으로 누운 아파트에 사는 난민들한테 이제 구출이 되잖아. 그죠? 마지막에 성당에서 그렇죠. 누워있던 그 장면에서 이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금자리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유일하게 서 있던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서 있던 황궁 아파트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무너진 것처럼 똑같이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아파트에서 이 부부가 민성의 부부가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거기 연출도 너무 카메라가 이렇게 싹 돌면서 나오는데 맞아. 층고가 좀 높아서 그렇지 굉장히 지낼만해요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아파트가 이렇게 옆으로 넓은 건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아파트가 누워있으니까 층고가 되게 높아가지고 간이 사다리 같은 걸 놔가지고 막 이렇게 복식 아파트처럼 복층 아파트처럼 이렇게 막 지내고 있는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연출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안식처,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특별한 어떤 곳에 있지 않다.
뭔지 알죠? 그러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 나의 행복이라든가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사람들 가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밖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무조건 황궁 아파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쵸. 거기 맞아. 안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다 밖에 아파트든 뭐든 건물이든 다 무너졌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도 행복이 있고 일상이 있고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다 무너지고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눈에 띄지도 않아. 아,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해진 그래? 거야. 뭔지 알죠? 아파트가 상징하는 어떤 황궁 아파트가 상징하는 계급, 막 서로 이제 차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 모두가 다 동등해지고 평등해진 그러니까 거야. 거기서.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됐다 뭐 그런 거겠죠. 맞아. 그렇죠. 주거 공간으로서 6층 이하가 좋다 약간 그런 거지. 뭔 소리야? 쾌적하다. 공감을 좀 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아파트에 많이 살면 진짜 빌런들 많다고 이거 적게 살아야 돼 6층 미만으로. 근데 나는 아까 그 김스폴님 얘기한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마지막에 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자기 구해줬던 사람들이 아니 정말로 그 아파트는 그래요? 막 거기는 사람들도 막 잡아먹는다던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난 그 얘기가 되게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게 약간 외부의 생존자들 눈에는 황궁 아파트 사람들이 그 별것도 아닌 그 아파트에 집착해가지고 비인간적이고 뒤틀린 집착 광기로 변해버린 괴물처럼 보여졌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영화 내내 보면은 황궁 아파트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잖아. 맞아요. 뭔지 알죠? 살아남으려고 막 사람도 잡아먹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 황궁 아파트를 노리려고 하는 막 악당들처럼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냥 둘 다 그냥 평범한 살아남으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마지막 대사에서 잘 느껴져가지고 나는 마지막 엔딩 장면까지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엔딩도. 거기에 명화가 마지막에 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 맞아요. 그쵸. 그런 대사까지도. 거기 대표 새끼가 개새끼였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인간이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 할 법한 행동들이었다라고 뭐 그렇죠. 그 상황에 몰리면은 사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 황궁 아파트 신 PD가 살았으면 다 평범한 악마였다. 죽었어, 씨발. 다 제가 다 쳐죽였어. 한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디아블로였다. 디아블로 사람 새끼는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셨어요. 우리 신 PD는 뭐 인상적으로 본 장면 있나요? 인상적인 장면이 저도 되게 이 영화에서 뭐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뭐 한 두어 개만 얘기해 보자면은 저 되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진짜로 아무 일도 안 벌어졌지만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섬뜩했던 장면이 이제 903호의 진짜 영화를 보다가 살짝 안전된 장면에서 자기 얼굴이 비친 거야. 섬뜩해. 보통 영화관 스크린은 안 비치죠. 이 쌍놈.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 혜원이가 이제 903호로 돌아오게 되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영탁을 보고 본 적 없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막 그런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난로를 준다는 핑계로 이렇게 쓱 집에 쓱 들어가잖아요. 영탁. 와, 그 장면이 그 집안 씬이 전부 다 거의 스릴러였어. 전체 뭔가 좀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하자. 뭔가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여성이고 이제 또 성인 남성이고 약자고. 그러니까 약자고 이거를 폭력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 성적인 뭐 그런 폭력이 일어나든 간에 뭐가 하나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계속되는데 와 거기서 영탁 표정도 존나 무서워요 보면 진짜로. 맞아요. 약간 좀 번들번들해. 약간 날 알아야 될 텐데 알고 있을 것 너 같은데 알아 뭐 봤어 못 봤어 그래 본 것 같아요. 마지막 결국 굴복을 하잖아요. 맞아요. 와, 거기 연출이랑 연기랑 다 쩔었어요. 그 장면. 맞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장면도 있고 하나 중간에 되게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거울을 봤나요? 진짜 너는 진짜 신도림으로 나와 이 개새끼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저 폭력성 황궁 아파트 주민 같은 어느 극장인데 그렇게 거울이 많아요. 거울의 방 베르사유 너는 나와. 너는 씨발 오늘 뒤졌어 진짜. 거울로 때려 죽인다.
진짜 거울로 깨치기도 해야지 제가. 아무튼 그 중간에 이제 저기 드림 팰리스 사람들이 이제 싹 몰아내고 이제 아파트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이상하게 뭐 공익 캠페인처럼 이렇게 부녀회장이 막 이렇게 이어폰 들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 저희는 그쵸. 뭐 이렇게 뭐 그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등 분배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공익 광고처럼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한데 분위기가 중간에 한번 환기가 확 되는 장면이었어. 그게 맞아요. 그리고 김서영 배우가 연기를 이상하게 했으면 진짜 개족 같은 장면일 수도 있었는데 와 그거를 막 되게 여기저기 막 소개하면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되게 가식적으로 웃는 장면이 이렇게 슬로우로 보여주면서 끝났는데 그렇죠. 마치 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약간 뭔가 고무 찬양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은 영상을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이 스물스물 느껴지는 거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변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오잖아. 난 거기서 지우학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우리 학교는 거기 씨발 더럽잖아. 거기 막 무식하게 거기 한 군데 뭐 이렇게 뭐 스펀지랑 이런 거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더러워 그렇죠. 죽겠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이런 대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깔끔하게 보여줘서 좋았다. 지우학은 솔직히 좀 별로였어. 뭐 그 정도 두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박보영이 이제 이제 뭐 마지막 대사가 이제 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다 대사 하기 전에 그냥 살아도 돼요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그냥 살았으면 살면 되지라는 느낌도 있는데 여기가 아파트잖아. 근데 아파트에서 남의 아파트인데 내가 살아도 되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약간 두 가지로 들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참 괜찮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죠.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이. 그럼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어차피 다 망하고 여기 주인도 없는데 뭐 그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아니면 뭐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살아도 되냐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리고 참 그것도 참 좋은 대사 좋은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살아도 돼요. 아니 매물이 마음에 안 드시구나. 또 다시 보면 되지. 공감을 하라고 공감을 하라고 이 사이코패스야 진짜로. 그런데 서울에서 지금 준비하신 그 돈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은 못 찾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찾는 거 하나 나왔네. 뭔데 좀 가볼까? 나는 모르겠다 이제. 부동산으로 우습게 보지 마라. 다시는 서울 부동산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우습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저렇게 부동산 공감하는 놈이 영화는 왜 공감을 못했을까 전체적으로. 이상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내 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현실파지라서.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 여러 부분에 있었는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깁스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방금 전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쇠폭이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네요. 여기 살던 사람이 잘 돼서 나갔어요. 여기가 터가 좋아. 황궁 아파트가 터가 좋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지진에서 다 살아남았어. 여기가 터가 좋아. 네네. 괜찮은 매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콘크리트 투표. 우리 신 PD 다음으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평. 한국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영화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사람 냄새가 아주 진했죠. 이제 한국 맛이 좀 유독 강했어요. 마늘 향이 김치 냄새 확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허. 주공 아파트 느낌이 싹 났다. 싹 났다. 그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모두가 예상 가능한 뻔한 총평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세범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네. 나올 때가 아니었다. 거주민 아닌 주민 대표가 왜 거기서 나왔느냐?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화의 내용은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고 총평까지 잘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남기시면서 지금 사시는 주택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빚은 얼마인지 월세인지 대출이 있다면 대출 몇 %인지도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좋겠습니다. 절대 끝나는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우리 월세는 우리 방송 듣지 마. 막 이러지. 아 미쳤어. 미친가.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죠. 네.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PD. 네, 다음 주는 뭐 영화 특집은 아닙니다. 다음 주는 살풀이 특집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살풀이 특집. 우리 신 PD 저기 더 문으로 많이 뒤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지금 신 PD 최애 영화 우리 신 PD 살풀이를 위한 영화 더 문입니다. 이 망작이라고 소문난 작품을 굳이 우리가 찍어서 맛을 본다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장점이 뭡니까? 이 남들이 안 찍어 먹는 거 우리가 찍어 먹어 해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먹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산가리라서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좋지. 제가 그래서 약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 둘한테 VOD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VOD가 떴군요. 예, 20. 벌써 떴어요. 벌써 떴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극장 가서 제값에 크게 고통받을 일은 없다. 집에서 소소하게 고통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드디어 혼자 아니고 영원히 같이 고통받을 수 있겠다. 살풀이 살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